에너지 오르가즘이 당신을 충전시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어수선한데 멀리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물을 전부 하나씩 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제 취미로 요즘에 좀 배워서 구상을 했는데요. 성을 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대하고 가족끼리 이제 성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계기로 생활 도자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져가셔서 항상 그 식탁에 놓아 두시고 사용을 하십시오. 네. 또 몰래 숨겨 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대부터 수행이라든가 도에 관심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공부한 거를 4브레인 시스템으로 정립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강의했는데, 요번에 이제 특강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립해서 발표하는 거는 오늘이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내용이 이제 방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원리나 얼개 위주로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리를 잘 응용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은 건강이나 행복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인. 아, 그래요? 거창하네요. 성자나 도인 혹은 수행자라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뭐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거룩하게 이렇게 산에서 홀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해 봐도 가장 그 큰 도인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2명 낳고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도인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렇습니다. 예. 삶 속에서 주변 사람과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저는 위대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도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자. 생활 자체를 이제 수행으로 만들고 수행을 생활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따로 생각했거든요. 성과 속, 뭐 초월과 세속, 수행과 뭐 일상 일 다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분리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대립적인 거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행 자체도 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그 자체가 이제 올바른 수행이 되고 빨리 우리가 깨닫는데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차원으로 삶이라든가 인간의 요소를 이제 정립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대부분 다 포함이 돼요. 예. 간단한 원리 같은데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아주 건강이라든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두뇌적인 요소가 있죠. 그죠? 정신적인 요소. 두 번째, 이제 마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감사는 그 마음 자체가 이 가슴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성적인 요소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단 요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더 나가서 이제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개발을 한 다음에 네 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화되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사실 각각 수행하는 그 체계들이 다 있죠. 이게 정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선, 명상. 종교로 말하자면 이제 불교가 좀 요 범주에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죠. 호흡 수련이라든가 에너지 수련,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요가 중에서는 이제 박티요라고 그래가지고 복종과 현신을 통해서 이제 가는 이런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슴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독교가 사실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믿음. 그게 이제 가슴의 요소거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수단을 통해서 가는 그 부류가 있죠. 고행이라든가 또 특별한 음식.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가 갱생한 이제 들을 텐데 특별한 그런 음식의 어떤 연금술을 통해서 상당히 수련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나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깨움으로써 가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기가 어떤 경향인지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영향에 주로 판단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반 쪽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이제 성욕형.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형이 있고 조금 이제 충동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육체형. 육체형도 일반 뭐 체력 운동 이쪽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수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가기를 좋아하는 체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형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들인데 주로 예술가들,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 민감하고 발달된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경향이 이제 이게 부정적인 감정 경향이 짙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감정 쪽으로 이제 성향이 짙은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 정신형 중에서도 이제 지성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영성, 직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하는 사람, 이렇게 대별해서 나눌 수가 있죠. 신체 특징을 보면은 이제 이 정신형 같은 경우는 뇌와 신경계 쪽에 이제 많이 발달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형은 이제 심장이나 순환계 쪽에 이제 많이 발달돼 있고, 육체형은 이제 장이나 소화기관 쪽에 이제 많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성욕형은 골반이라든가 이제 성기관 쪽이 많이 발달돼서 이쪽에 상당히 그 기술을 많이 발휘하거나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본인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따져보면은 어떤 성향이 더 강한지 전체적으로 좀 그 판단이 되실 겁니다. 두드러지기에 어떤 한쪽에 이제 많이 발달된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가 또 발달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포브레인 수련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경향들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발달된 내 쪽, 욕구가 강한 쪽에만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전문인들은 발달된 내 쪽으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두뇌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쪽으로 이제 고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쪽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골고루 잘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해봤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네 가지 뇌를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 완전 자유인은 이제 네 가지 뇌를 적절하게 잘 개발해서 조화와 이제 통합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일단 포브레인 그 시스템에서 그 인간의 경향들을, 수행의 경향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실 건강이나 행복, 깨달음, 이게 이제 말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도 비슷합니다. 행복의 원리나 건강의 원리나 깨달음의 원리가 다르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원리적으로 이제 많이 탐구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 한 잔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통. 잘 통하면 순환이 되고, 그죠? 교류가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교류나 순환이 조화롭게 완벽하게 되면은 하나 되고 합일되는 그런 느낌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이 통하고 순환하는 데 있다. 요거를 이제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삶을 상당히 원만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다 나옵니다. 포브레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성에너지가 잘 통하는 거는 성통, 육체적인 건강이 잘 통하는 거는 도통,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감정적인 요소 혹은 에너지적인 요소는 이제 가슴의 요소인데, 여기가 잘 통하는 건 이제 기통,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잘 통하는 거는 신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사통을 잘 해야 됩니다. 사통. 사통을 잘 해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분야에 이제 우리가 잘 통하고 잘 개발하는 그 원리를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은 각 뇌에 대한 그 개발하는 방법만 설명해도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욕심을 그래도 너무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의식의 확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신수련은.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이 바운더리 한계에
에고를 이제 계속 이제 깨나가는 게 일종의 이제 수행이라고, 정신적인 차원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작은 자기 에고 속에서 계속 비슷한 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잠자는 삶이고, 잠자는 의식이고, 이제 기계적인 삶이죠. 그죠? 기계적인 삶. 조금 깨어나면은 이제 자기 의식은 하지만은 많죠, 자기가. 어떤 날은 이런 나가 됐다가, 다른 날은 또 이런 나가 됐다가, 많은 자아들이 혼재되어 있죠. 그죠? 삶 자체가 상당히 혼란하죠. 그죠? 갈팡질팡하죠. 근데 의식이 이제 하나로 이제 모이면은 이제 이게 통일된 의식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가 있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삶이 되죠. 예. 근데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면은, 전체를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작은 그 바운더리로 세상을 그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찰하는 그런 눈이 뜨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를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사실 고통이 줄고 자유롭게 되겠죠. 그죠? 예. 작은 자기 속에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열어가면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분열과 어떤 비교에 의한 그런 고통들이 점점 덜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렇게 열어가다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없어지는 경지까지 가면은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통찰이 생기고 진짜 진공묘유의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겠죠. 텅 비우면은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텅 비우면. 실상 자체는 사실 상당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오묘한데 그걸 작은 눈으로 보니까 그런 오묘한 실상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를 깨어나가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긍정의 길하고 이제 부정의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나가 아니다, 이것도 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욕의 주로 방법들이에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다, 뭐 이것도 실상이 아니다. 계속 부정하면서 이제 대긍정으로 이르는 그런 방법들이고, 그런 방법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삼극의 시대, 비교와 이제 그런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주로 해왔던 그런 방식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긍정의 방식이 있죠.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달라도 저것도 나도 나의 생각의 일부고, 또 저런 말을 하면 저 말도 일리가 있다. 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긍정하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긍정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이런 통찰에 우리가 또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는 거는 부정의 방법보다는 지금은 이제 상생의 시대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긍정의 방법으로 가야 더 행복하고 더 순조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의식은 이제 이런 지구의 중력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권. 근데 이제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계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삼태극, 태극, 무구까지 모든 것들은 이제 무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궁극적인 차원까지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예. 근데 우리의 의식은 이런 지구 중력권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에너지가 있고 또 무한한 정보들이 있죠. 상당히 풍성하죠. 그래서 우리 의식 자체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커집니다. 예. 우주를 바라보는 만큼 사고의 폭이 우주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나는 우주 하나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우주와 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응용하면은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소원 성취 이런 것도 상당히 쉽게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나오죠. 그죠? 목표를 이루려면은 이제 목표 하나 된 자기를 계속 생각하면은 목표를 빨리 달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성취하고 싶은 그 소원이라든가 꿈이 있으면은 그거를 미래에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그 꿈과 목표 하나가 됐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면은 훨씬 그 목표에 다다르기 쉽다는 거지. 예. 한번 요거는 거는 이제 삶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통에 대한 얘기인데, 기통은 주로 이제 가슴에 대한 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감흥이나 교감하고 이제 많이 연관돼 있고, 에너지 교류 측면으로 이제 많이 만족이 되고 개발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가슴이 많이 발달되고 열리려면은 공감을 하고 인간들끼리 이제 감정이라든가 교류를 잘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잘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가장 잘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슴을 많이 만족시키고 또 개발하려면은 인간과의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부하다가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걸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그 하버드에서 한 100년 이상 그 연구하는 그 리더가 바뀌면서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데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건강이 뭐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뭐 특별한 약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가장 그 오래 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교류, 그죠? 잘 통하는 거. 이런 원리하고 이제 원리에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많이 하고 이제 애정을 서로 주고받는 거. 왜냐하면 육체의 양식은 음식이지만은 가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이제 사랑, 감정, 뭐 친밀감, 뭐 소속감, 감동, 막 이런 거거든요. 오늘 양식을 많이, 사랑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주로 이 원리적으로 해가지고 감동이 좀 떨어질 겁니다. 두뇌만 많이 이제 이렇게 섭취하시고 감동은 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감동 많이 하세요. 그래 아마 가슴이 막 뛰고 가슴이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열면 열수록 주변의 에너지하고 많이 교류하고 에너지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 사물들이 다 그 물질로 그냥 끝날 것 같지만 다 영혼이 있고 자기 개체가 다 있어요. 자아가 다 있어요.
우리 민 대표 책을 읽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실험할 때 비커한테 항상 비커야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실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깨인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지. 주변의 모든 사물들도 다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특히 이제 자연과의 대화라든가 교감을 많이 하면은 치유를 많이 받죠, 우리가. 그죠? 예. 궁극적으로 이제 별이라든가 우주 에너지하고 우리가 연결될 수도 있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면은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에너지죠. 그죠? 공짜로 무한히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런 우주 에너지입니다. 예. 가슴을 열기만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통은 뭔가 하면은 이제 신체적 차원에서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은 간조직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통하면은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 조직으로 엄청나게 몸이 이제 엉켜 있죠. 예. 혈관이 이게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 했죠? 우리 몸의 혈관이 한 바퀴 반? 예. 빼곡히 혈관이란 간으로 몸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처음에 피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덩이.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 통로들로도 빼곡히 몸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간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게 식도, 이게 9m입니다. 9m. 이게 통하는 게 진짜 도통입니다. 식도가 통하는 게 진짜 도통이야. 예. 가장 기본적으로 통해야 될 게 이제 이 식도가 통해야 됩니다. 식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만사가 편하죠. 예.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방법들이 이제 많은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배꼽을 잘 통하게 하는 거예요. 배꼽이. 그냥 배꼽이 인제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최초의 세포거든요. 이 배꼽 세포가. 그래서 이 배꼽이 건강하고 크고 둥근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기인들이 많습니다. 기인들. 배꼽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꼽 테두리를 8부위로 나눠가지고 눌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거 사용해도 되죠. 그죠? 막대기. 그래서 배꼽 테두리만 이렇게 눌러도 오장육부가 통하고 인체의 그 음양 에너지가 잘 순환되는 그런 체험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잘 실천해도 소화 흡수 배설이 잘 되고 뱃살도 빠지고 배가 편안해지는 그런 체험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통이죠. 성통. 이 성이야말로 진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수단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는 수단이죠. 그죠? 남녀 간에. 이 네 가지 우리가 그 생활 수행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성수행 쪽에 이제 많이 그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수행에서 이제 생활 수행이 출발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수행은 각 뇌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적 그 자극, 그 다음에 흥분, 오르가즘, 이런 상황이 이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그 좋은 기회거든요.
잠재된 에너지가 강하게 그 발현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성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성을 우리가 수행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 강한 에너지가 일어난 거를 잠시 발산하는 차원으로 성생을 하죠. 그런데 이 순간을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승화시키는 차원으로 이제 돌리면, 방향만 돌리면은 엄청난 이게 수행이 되고 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이 양생이라든가 수행의 이제 근본 에너지다 하는 것을 동양성고전에 보면은, 수행고전에 보면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원성의 융합이 이제 수행이거든요. 모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보는 눈, 통찰하는 눈, 조화시키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쉬운데, 많이 대립되는 게 많죠, 우리가. 그죠? 너와 나, 하나님과 인간, 뭐 자연과 문명,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있죠. 남자와 여자. 근데 그 중에서 남녀가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그죠?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상반된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생활에서 이런 음양이 이제 만난다는 거죠. 음양이 만나는데, 대부분은 조화를 못 시키죠. 물과 불이죠. 그죠? 물과 불. 물과 불이 상당히 서로 극단적이고 완전히 상반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물과 불이 조화를 못 시키죠. 근데 우리가 성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이 남녀가 조화를 시킬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가장 그 수행을 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는 거죠. 음양이 조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합일되고 이제 초월되는 경지까지 성을 통해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수행의 목표는 아까 네 가지 뇌를 이제 각성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제 조화시키는 건데, 이 섹스는 네 가지가 우리가 쉽게 만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가지 뇌가. 일단 이제 성적인 만남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건강 에너지로 순환이 되고 충전이 되면은 복내 차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우리가 접촉도 물론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승화가 되고 충전이 되면은 감정적인 그 사랑이나 애정까지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정신적인 상황까지 가서 남녀가 합일되는 경지까지 가면은 정신의 엑스터시, 항골경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네 가지 뇌가 한꺼번에 만족이 되고 한꺼번에 자극이 되는 것이 드물어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강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적인 오르가리까지 안 일어나요. 감동까지는 와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지. 근데 이제 복내나 성내까지 오기는 힘들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이쪽에는 많이 자극을 주지만은 이쪽에 자극을 주고 또 기분도 좋게는 해주죠. 그렇지만은 이 성적인 그 느낌까지 일으키기는 어렵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성생활은 네 가지가 다 동원이 되고 성생활을 잘 우리가 운용을 하면은 네 가지 뇌를 한꺼번에 다 진동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스가 수행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침실이 바로 이제 사원이고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수행의 시작은 침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예. 사원이나 교회가 따로 없다는 거지. 침실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사원이 돼야 된다. 멀리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가느냐 이거지. 멀리 가서 거룩하게 수행을 하고는 또 삶 속에 들어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그 파트너야. 왼수처럼 살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침실이 수행의 장소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부가 교주가 돼야 되고, 자녀가 이제 신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생활의 도를 이제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탄트라 혹은 성도 방중설에서는 이 성생활을 하나의 이제 남신과 여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의례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상을 하고,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이제 신으로서 존경도 하고, 깊이 이제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성생활에 들어갑니다. 선도 방중술에도 이제 이거를 합기의식이라고 그래요. 마이투나라고 이제 하는데, 탄트라에서는 선도 방중술에서는 합기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3일간 재개하고 막 춤을 춘 뒤에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성생활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생활을 일상에서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남신과 여신을 대하는 이런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삶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런 항월경, 무아경지, 깨달음의 의식이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생활 성수행 단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지금 자세하게 이제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큰 테두리에서만 딱 이제 한번 기준을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단계로 제가 나눴는데요. 예. 이 단계를 한번 좀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수행하고, 운동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매일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일단 이제 말초 신경지대에서만 성을 즐기고 끝내는 그런 수준입니다. 빅뱅 오르가즘이죠. 빅뱅 오르가즘. 한 15분 이내로 이제 성을 끝내는 상태. 요게 이제 82% 정도 제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요게 좀 길어져서 한 20분까지 이렇게 성을 서로가 교환하고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차원이죠. 전립선과 질의 이제 얕은 오르가즘. 전립선이나 질 오르가즘이 일어나도 신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차원이라는 거죠. 신경지대.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짜릿한 쾌감이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요게 한 10%, 요 정도도 한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을 소모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가면은 이제 한 40분까지 이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전립선이라든가 질 오르가즘이 개발돼서 좀 깊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단계죠. 예. 비사정도 이제 가끔 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 전 인구로 보자면 한 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오르가즘을 느끼려면은 40분에서 60분 이상 정도 충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초에서 일어난 감각이 에너지가 그 수준에서 느끼고 밖으로 소모되지 않고 몸 내적으로 세포 깊숙이 충전돼서 에너지 느낌이 생기려면은
이 정도 시간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음식의 깊은 맛을 우리가 5가지 맛을 깊이 우러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40분에서 60분 정도는 천천히 부드럽게 에너지를 달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성은 이제 자궁 오르가즘까지 일어나는 정도고요. 남성은 이제 전립선에서부터 온몸으로 에너지가 퍼져서 충전될 때 오는 그런 느낌이죠. 감정적인 이제 이런 애정이나 친밀감이 생길 정도의 그런 수준이죠. 3번에서 5번 정도 섹스를 하면은 한 번 정도 사정하는 수준. 예. 그게 한 3% 정도 됩니다. 예. 우리 회원 중에 특히 많기 때문에 3% 내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속할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깊어지면은 이제 한두 시간까지 이제 에너지를 끌고 가는 정도가 되죠. 예. 그 에너지 오라즘을 느낄 때부터 이제 감각을 지배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바뀌죠. 그 전까지는 감각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죠. 감각에 놓여야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수행이라면은 금욕 수행하면은 정도고 성을 이렇게 하면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은 정도고 성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도다. 성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기준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생활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고고하게 닦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룩하게 보는데 뭐 성생활 하면서 무슨 수행을 해?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자기 감각을 얼마나 이제 이게 그 지배당하느냐 혹은 컨트롤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감각을 자유자재로 초월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삼아야지 성생활 한다 해서 감각에 지배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생활 안 한다 해서 자기가 감각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생활 안 하면서 머릿속에는 성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욕망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그게 튀어오르거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금욕수행을 20대에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은, 제어하려면 할수록, 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충동적으로 성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물에 밀어 넣을 수 있겠어요? 물에 밀어 넣을수록 더 튀어오르죠, 그죠? 밖으로.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욕을 통해서 성을 초월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기준은 감각을 얼마나 자기가 지배하느냐, 자유롭게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수행의 어떤 그 차원을 오히려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6단계 정도 가면은 이제 이 에너지 오라즘이 깊어져서 몽환의식 빠지죠. 몽환의식. 무의식 상태. 어떤 고조된 상태가 이제 막 3분에서 한 30분까지 막 유지가 된다든가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가는데 음양 에너지를 좀 자유롭게 교류하는 상태죠.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할 정도까지 가는 단계가 되죠. 10회에서 30회 섹스할 때 한 번 정도 사정하는 수준 정도가 돼야, 비사정을 한다는 것은 감각에 지배당하면은 비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사정하는 자체가 그 성감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3단계까지는 감각에 지배당하는 수준인데, 요 4단계부터는 이제 감각을 어느 정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에너지 오라즘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알고 즐기느냐,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오르가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단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하는 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7단계 가면은 이제 엑스터시까지 이 간헐적으로 이제 느끼는 단계인데 무아경지 상태고 신체는 이제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이런 엑스터시 체험이거든요. 물론 6단계를 느끼면서도 아주 가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엑스터시 상태로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7단계 가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이 빈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접촉 없이도 음양 에너지가 교류가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남녀가 다른 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음양 에너지가 느껴지고 교류가 되는 정도까지 되는 차원이죠. 100회 중에 한 번 정도 사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터시를 아주 자유롭게 이제 느끼는 상태인데 초월의식을 경험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 완전 비사정을 이제 하는 단계고, 성으로 치자면은 남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고 에너지를 교류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되죠, 그죠? 옛날 도인들은 남자 여자가 다른 산에서 서로 수행을 하는데 에너지체를 이렇게 공중으로 쏴서 중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섹스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체험 안 해봤는데, 근데 황당한 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남녀가 지극히 사랑하고 통하는 상태에서 멀리서도 이런 존재를 느끼는 경우가 가끔 일반인들도 체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능동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단계까지 가면은 초월의식을 이제 체험한 상태인데, 이 상태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자연가 완전히 자신을 열어서 완전히 교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 비사정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거의 섹스를 초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섹스가 없어도 이제 천지자연과의 에너지를 교류하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 초월의식 상태를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요런 좀 기준을 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제 한번 그 일반적인 성생활을 수행한다 생각하시면서 점검해 보면은 수행하는데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생활을 수행의 어떤 이 기회를 삼아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라든가 엑스터시를 체험하시고 모두 깨닫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